이 한국인들을 모두 보내버리면 우리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의 생산 책임자인 저 마이클 톰슨이 이렇게 절규한 지 정확히 72시간 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17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군사작전처럼 끌려가며 미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공장 상공을 맴돌고 무장한 요원들이 우리 동료들을 수갑으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제조업의 심장을 도려내는 자해 행위였거든요. 제가 20년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면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한미 관계 전체를 뒤흔들고 결국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지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 미국인입니다. 할아버지는 제2차 대전 때 조선소에서 일했고 아버지는 GM 공장에서 30년을 근무했죠. 제조업이 피 속에 흐르는 집안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저는 여러 자동차 회사를 거쳐 2019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한국 회사라니 과연 미국 땅에서 제대로 된 차를 만들 수 있을까? 미국 소비자들이 받아들일까? 하지만 첫날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의 실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거든요. 제가 20년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그들은 하루 만에 가르쳐줬습니다. 특히 김재현 차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마법사 같았어요. 울산 현대차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으로 복잡한 생산라인 문제를 몇 분 만에 해결해버리고 품질 관리에서는 0.01%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료들은 모두 그를 퍼펙트 킴이라고 불렀죠. 김 차장이 처음 우리 공장에 왔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3번 생산라인에서 원인불명의 진동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3주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산량은 계속 떨어지고 본사에서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죠. 김 차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라인을 한 바퀴 돌더니 특정 지점에서 귀를 바닥에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30분 만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기계 부품 중 하나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마이클, 기계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소리를 들어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차별점이었어요.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대화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박승호 과장은 배터리 시스템의 천재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LG에너지 솔루션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박 과장이 개발한 열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온도를 0.1도 단위까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경쟁사보다 15% 이상 늘어났어요. 본사에서도 깜짝 놀라서 전 세계 공장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을 정도였습니다. 승우, 이 기술로 특허를 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보니 박 과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돈보다 중요한 건 더 안전하고 좋은 차를 만드는 거죠. 미국 소비자들이 만족하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생산라인에서는 이정훈 팀장이 품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대차에서 20년간 일한 그는 제로 디펙트 제로 디펙트 철학의 신봉자였어요. 하루에 생산되는 1200대의 차량 중 단 한 대라도 품질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 라인을 멈추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든 차를 타고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정훈 팀장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연구개발팀의 최민수 과장은 미래 기술의 개척자였습니다. MIT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한 그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될 차세대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었어요. 5년 후에는 운전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 겁니다. 그 기술의 기반을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최 과장의 연구실에는 각종 센서와 컴퓨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는 하루 16시간씩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어요. 이런 분들이 317명이나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진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11월 4일, 그 평범했던 월요일 아침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조지아의 11월은 아직 따뜻해서 반팔 셔츠를 입고도 충분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공장 건물로 걸어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 동료들이 먼저 와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주차장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SUV들이 여러 대 서 있었고 머리 위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공장 정문에 다가가니 평소에는 없던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요원들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톰슨 씨, 맞으신가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왜 갑자기 검문소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만 확인해 주세요. 요원의 차가운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평소 북적거렸던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춰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확성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정된 장소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세관 단속청 특별수사입니다. 협조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청이라니? 우리 한국 동료들이 모두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전 8시 무장한 요원들이 공장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어요. 한국인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 차장이 제 옆을 지나갈 때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 비자는 모두 정상인데 회사에서 확인해봐 주세요. 김 차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간 현대차에서 일하며 수많은 해외 출장을 다닌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던 거죠. 저는 즉시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톰 매니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한국 팀의 비자는 모두 검증을 마쳤잖아요. 마이클, 우리도 전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어. 갑자기 새벽 6시부터 요원들이 몰려와서 인사팀 톰 매니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전 9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317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모두 한 곳에 집합시켜졌어요. 그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하나씩 신체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박승호 과장이 검색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침에 8살 딸 수아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검색 과정에서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흩어졌어요. 아빠, 오늘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아침에 수아가 아버지에게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아이가 직접 만든 계란말이와 사랑스러운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지금 그것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17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모두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인 채 줄을 서 있었어요.
마치 중범죄자들을 다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함께 일한 미국인 동료 존 밀러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이건 말이 안 돼. 김 차장 없으면 3번 라인은 어떻게 돌리지? 박 과장 없으면 배터리 시스템은 누가 관리해? 이정훈 팀장 없으면 품질 관리는? 존의 말이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핵심 기술과 생산 노하우는 대부분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없으면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성 엔지니어들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연구개발팀의 이소영 선임연구원은 임신 6개월 상태였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수갑을 차고 서 있어야 했어요. 그녀의 남편 정태호 과장이 아내를 걱정하는 눈빛이 정말 절절했습니다. 임신부도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주변 요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오전 11시 현지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대규모 단속 작전이 화제가 된 거죠. 하지만 언론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대규모 단속. 지역 방송국의 이런 보도를 보며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니요? 이분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온 합법적인 근로자들이었거든요. 정오 12시 드디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317명 전원이 대형 버스 10대에 나뉘어 태워져 애틀랜타의 스튜어트 구금시설로 이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재현 차장이 버스에 오르기 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15년간 현대차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박승호 과장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움과 절망이 뒤섞인 그 눈빛. 아침에 딸이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채 버스에 올라야 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후 1시 317명을 태운 버스들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이들의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김재현 차장의 부인 이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승호 과장의 딸 수아는 아빠가 왜 그런 차에 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8살 아이의 이 절규를 들으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우리 공장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담당하던 핵심 공정들이 모두 중단됐거든요. 전체 생산 라인의 70%가 가동을 멈췄고 남은 30%도 품질 문제로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터리 시스템이었어요. 박승호 과장이 개발한 열 관리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시스템 자체는 자동화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조정이나 문제 해결은 오직 박 과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3번 생산 라인은 김재현 차장 없이는 아예 가동이 불가능했어요. 그가 직접 설계한 공정들이 워낙 정밀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훈 팀장이 구축한 제로 디펙트 시스템은 그의 20년 경험이 집약된 것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노하우를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 3시 현대차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지아 공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사 임원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전 세계 현대차 공장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조지아 공장이 하루아침에 마비된 것이었거든요. 317명의 핵심 인력이 모두 구금됐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평상시의 3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장장의 보고를 듣던 본사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에서 긴급히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비자 문제와 현지 적응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2주는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었어요. 이민세관 단속청의 이번 작전이 조지아 공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 6시 첫 번째 가족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현 차장의 부인 이미영 씨였어요. 마이클 씨, 남편과 연락이 됐어요. 구금시설에서 전화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가요? 힘들어해요. 한 방에 15명씩 몰아넣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다고 해요.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을 왜 이렇게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영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해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됐던 거죠. 저녁 8시 박승호 과장의 딸 수아가 그린 그림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며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림 한쪽 구석에는 어린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수아가 만든 계란말이 먹어요. 이 그림을 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8살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며 그린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밤 10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텍사스의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도 비슷한 단속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어요. 142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구금됐다고 했습니다. 엘라베마의 현대 몽고메리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89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연행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전국적인 작전이었던 거죠. 미국 전역의 한국 기업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금 2일째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전 9시 3번 생산라인에서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어요. 김재현 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무리하게 가동하려다가 장비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김 차장의 승인 없이는 이 라인을 건드리면 안 돼요. 현장 관리자였던 데이비드 존슨이 말했지만 본사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생산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후 2시 배터리 시스템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박승호 과장이 개발한 열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온도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안전을 위해 전체 전기차 라인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누군가 제안했지만 구금시설에서는 기술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오후 4시 품질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훈 팀장 없이 생산된 차량들 중 38%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평소 1% 미만이었던 불량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차량들을 시장에 내보낼 수는 없어요. 품질관리팀의 로버트 김 차장한국계 미국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하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녁 7시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협력업체들에서 연쇄적으로 생산 중단을 선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공장에 시트를 납품하는 조지아 오토 시트의 CEO 마크 윌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현대차 공장이 이런 상태로는 우리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주물량이 70% 감소했거든요. 500명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요. 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 공장의 생산 중단이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컸던 거예요. 타이어를 공급하는 사우스이스트 타이어,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조지아 일렉트로닉스, 내장재를 담당하는 애틀랜타, 인테리어 등 총 47개 협력업체가 줄줄이 생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김재현 차장의 부인 이미영 씨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씨, 남편이 말하길 구금시설 상황이 정말 열악하대요. 2층 침대 40개에 80명을 몰아넣고 화장실은 겨우 4개뿐이라고 해요. 매일 3번 빵만 주고 물도 냄새가 나서 마시기 힘들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15년간 현대차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모범적인 엔지니어인데 범죄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구금 3일째 우리 공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전 8시 현대차 본사에서 긴급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급파된 임시 인력 30명이었지만 317명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한국에서 온 긴급지원팀 이수민 팀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김재현 차장님이 1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하루 이틀에 전수받을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온 지원팀도 조지아 공장의 특수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만 일주일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첫 번째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재현 차장 없이 3번 라인을 강제로 가동하려다가 주요 장비가 완전히 손상된 것입니다. 수리비만 2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됐어요. 경고했잖아요. 김 차장 승인 없이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현장 관리자들이 본사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3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CNN의 속보였어요. 한국 기술자 대규모 구금으로 미국 제조업 마비 위기. 뉴스에서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엘라베마 등 전국 각지의 한국 기업, 공장들이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548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동시에 구금됐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미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핵심 기술의 60%, 반도체 분야에서는 40%, 배터리 기술에서는 무려 75%를 한국 엔지니어들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저녁 6시 CNN에 출연한 자동차 산업 전문가 로버트 김슨 박사의 발언이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이들이 가진 정밀 제조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자 없이는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현지 언론 WSAV-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한국 엔지니어 1명의 생산성은 미국 엔지니어 3명과 맞먹습니다. 이들의 완벽주의와 기술력이 없었다면 우리 공장은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김재현 차장 같은 분은 진짜 천재예요. 15년간 쌓은 그분의 노하우를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구금 4일째 드디어 실리콘밸리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애플, 구글, 테슬라, 메타에서 일하는 한국계 임직원들이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총 1247명이 서명한 이 성명서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항의였어요.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경제적 자해 행위입니다. 테슬라의 한국계 엔지니어 데이비드 박박준영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테슬라에서 10년간 일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번 조지아 사태는 미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한국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니퍼 김김서연 씨도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구글 본사에서 일하는 한국계 엔지니어가 전체의 12%예요. 우리가 개발한 AI 기술, 검색 알고리즘,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었다면 구글은 지금의 구글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오후 2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의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린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즉시 석방해야 한다. 머스크의 이 트윗은 1시간 만에 100만 회 이상 리트윗됐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후 4시 애플 CEO 팀 쿡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오늘날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과의 협력 덕분입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파트너들의 기술력은 아이폰과 맥북의 핵심이에요.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의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다양성이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구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예요. 특히 삼성과 SK의 AI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의 AI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구금 5일째 조지아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조지아주 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은 조지아주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 공장 하나로 인해 5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됐고 연간 23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가 우리 주 경제에 미칠 타격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실제로 현대차 공장 주변 지역의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자주 가던 한식당들의 매출이 80% 급감했고 한국 식품을 파는 마트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바나 시내의 서울하우스 식당 사장 제임스 리이제오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분들이 없으니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직원 3명을 해고해야 했고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오후 1시 우리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현지 업체 GA 오토파츠의 CEO 제임스 윌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멈추면 우리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2,0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8,000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윌슨 CEO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회사는 30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왔는데 현대차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후 4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텍사스, 엘라베마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한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경제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공장 주변에서는 1,500개 협력업체가 연쇄적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엘라베마 몽고메리의 현대차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CNN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생산 중단으로 인한 미국 경제 손실이 하루 15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재현 차장과 박승호 과장, 그리고 317명의 동료들이 차가운 구금시설에서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새벽 2시 박승호 과장의 딸 수아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며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어린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차 타고 여행 가고 싶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8살 아이가 아빠의 무죄를 믿고 있는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안타까웠거든요. 구금 6일째 워싱턴에서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조지아주 경제의 핵심인 현대차 공장의 운영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70억 달러를 투자하고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조지아 주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조지아를 미국 남부 최대 자동차 생산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가 그 모든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후 2시 텍사스주와 엘라베마주 의원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클 맥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연간 50억 달러입니다. 이런 핵심 파트너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엘라베마 주지사 KIB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은 엘라베마 제조업의 자랑입니다.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엘라베마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즈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가 이런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일방적인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타임즈 기자가 그럼 투자 협정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미국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금 7일째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오전 8시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 제안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직접 현대차, 삼성, LG 등에 연락해서 중국 투자를 제안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중국 측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의 50%를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세금 혜택까지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오전 10시 독일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폭스바겐과 BMW가 공동으로 한국 배터리 기술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어버스가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과의 협력을 제안했고 네덜란드 ASML도 반도체 장비 협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태국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해 15년간 법인세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욱 파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미국 투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 외의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금 8일째 아침 드디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전 6시 317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두 석방된다는 백악관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극적인 협상 결과였습니다.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30분 넘게 진행된 통화에서 트럼프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대화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맹국 간에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야죠.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발전해 나가는 파트너십이어야 해요. 오전 10시 스튜어트 구금시설의 철문이 열리면서 김재현 차장의 모습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8일 만에 만난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제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는데 김 차장을 보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재현. 우리가 막지 못해서. 김 차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이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동료니까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대인배적인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8일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박승호 과장의 딸 수아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만든 차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했어요. 8살 아이의 이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믿고 있었고 아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아빠에게 건넨 새로운 도시락에는 이런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8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만든 차 타고 놀러 가요. 수아가 다시 계란말이 만들었어요. 박 과장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재현 차장이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이클,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동료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재현, 당신들이 없는 8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공장은 당신들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꼭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한 것입니다. 기존의 일방적 요구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이익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었어요.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미국이 환율 안정화를 지원한다. 둘째, 투자 수익은 초기 10년간 5대5로 분배하고 이후에도 한국이 최소 30% 지분을 유지한다. 셋째, 투자 결정에 한국도 동등하게 참여하며 일방적 결정은 불가능하다. 넷째, 조지아 구금 사태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섯째, 한국 기술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특별 보호 조항을 신설한다. 발표 직후 양국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는 댓글이 수십만 개씩 올라왔어요. 처음엔 탄핵감이라더니 결국 미국을 굴복시켰네. 이 정도면 외교 대박이다. 조지아에서 고생한 기술자들도 이제 안심이겠다. 역시 당당한 외교가 답이었구나.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미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환영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주민 메리 존스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군들 덕분에 우리 지역이 살아났거든요.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조지아 구금 사태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금됐던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인 김재현 차장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번 협정을 보니 우리 정부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줬다는 걸 알겠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박승호 과장도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이죠. 이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후 김재현 차장과 박승호 과장을 비롯한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시 조지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김 차장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2개월 만에 만난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번에는 정말 오래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재현, 당신들 없는 12개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공장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온 후 우리 공장의 생산성은 이전보다 40% 더 향상됐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개발해온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 덕분이었죠. 새로 도입된 AI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불량률이 0.001%까지 줄어들었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30% 늘어났습니다. 김재현 차장이 개발한 K스마트 생산 시스템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결합해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이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50% 향상되고 에너지 사용량은 30% 줄일 수 있어요. 김 차장의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1년 만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박승호 과장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놀라웠어요.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은 2배 늘리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인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배터리면 한 번 충전으로 1000km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 시간은 겨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박 과장의 말에 저는 한국 기술력의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전역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자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시선으로 말이죠. 조지아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한국 친구들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현수막을 직접 들고 공항에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조지아의 영웅들이 돌아왔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사바나 시장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위한 성대한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민 5,000명이 참석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환영했어요. Welcome back, Korean heroes. We missed you. 시민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김재현 차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클, 정말 고마워요. 이런 환영을 받을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박승호 과장의 딸 수아도 아빠와 함께 미국에 왔어요. 9살이 된 수아는 이제 영어로 My daddy makes the best cars in the world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아가 현지 초등학교에서 한 발표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My daddy is a Korean engineer. Korean technology is the best in the world. My daddy's battery can make cars go 1000km. Korean engineers are superheroes. 9살 아이의 발표를 들은 미국 아이들이 모두 워우를 연발했다고 해요. 이제 한국 기술자들은 아이들에게도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진정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가르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김재현 차장은 미국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의 정밀 제조 기술을 전수하고 있고 미국 엔지니어들은 한국 동료들에게 창의적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승호 과장이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곧 전 세계 현대차 공장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기술로 현대차는 테슬라를 넘어 세계 1위 전기차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정훈 팀장의 AI 품질 관리 시스템도 GM, 포드 등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도입을 문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어요. 최민수 과장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은 구글의 웨이모보다도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해올 정도였어요. 지난주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과장의 딸 수아가 학교에서 My Hero 발표를 했는데 아빠를 주제로 선택한 것입니다. My daddy is a battery engineer from Korea. He makes electric cars go very far. When he was taken away, I was very sad. But my daddy is strong and smart. Now he's back and making the best cars in the world. Korean technology is amazing. I want to be a Korean engineer like my daddy. 9살 아이의 발표를 들으며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수아의 선생님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전 세계에서 100만 뷰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에는 한국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Korean technology is incredible. Respect to Korean engineers. Korea fighting. This little girl's daddy is a real hero.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술에서도 세계 1위,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미래 산업인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독보적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은 일본 토요타보다도 앞서고 삼성과 SK의 배터리 기술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어요. K-POP,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기술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완벽주의와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기술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NASA에서도 한국의 우주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현대차가 개발 중인 달 탐사용 로버 기술이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유럽우주청 ESA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위성 기술과 우주선 제어 시스템에 대해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의 이런 발전상을 보며 정말 자랑스럽고 부럽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특히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근면성,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김재현 차장이나 박승호 과장 같은 분들을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마이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give up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요. 김 차장의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길 희망해요. 그리고 317명의 영웅들이 보여준 한국인의 자부심과 품격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의 보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도 우리 공장에서는 30개국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 멕시코, 베트남. 모든 나라의 기술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협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협력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인의 품격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재현 차장과 박승호 과장, 그리고 317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당시 그 차가운 구금 시설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자부심과 품격,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원망보다는 이해를 보여준 그들의 대인배적 마음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 우리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당당한 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작지만 강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었어요. 이제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K반도체, K배터리, K자동차, K우주 기술. 한국이 이끌어갈 미래 기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불굴의 정신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국뽕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허리 건강도 중요한데요. 크로스 1등급 허리보호대가 시니어분들께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